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00세 노인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길, 사람이 70세에 이르면 정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7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서두르는 것이라네. 이 할아버지께서 공원의 긴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천천히 발을 흔들며 시간은 그저 배경음악일 뿐인 듯 말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올해 이미 102세가 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두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주위에는 호기심 가득한 청중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앉거나 서서 이 노인의 높은 담론을 인내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게을러야 한다네. 내 평생 많은 일을 했네. 우편 배달부도 했고 은행 출납도 했고 그냥 평범한 삶이었지만 나는 참 잘 살았네. 오늘은 내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게으르게 살면서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먼저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하겠네. 운동에 관해서는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알아두게. 과도한 운동은 노인의 뼈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꾸준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네. 이런 방법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네. 한 젊은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그러면 매일 어떻게 운동하시는 건가요? 한 젊은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그러면 매일 어떻게 운동하시는 건가요? 이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공원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끔 친구들과 태극권을 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꽤 자유롭지 않나? 사실 조금 게으르게 산다는 것은 지혜롭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해. 그 다음은 식사에서의 게으름이네. 요즘 젊은이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지. 하지만 노인은 적당함과 균형을 더 중시해야 한다네. 너무 영양식이나 보조제를 추구해서는 안 되네. 균형 잡힌 식사가 장수의 비결이라네. 충분한 야채, 적당한 단백질, 소량의 설탕과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네. 그래서 나는 식사에서도 과학적으로 게으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 배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게. 마지막으로 치료에서의 게으름이네. 이 할아버지의 어조는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현대의학이 좋긴 하지만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매번 바로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네. 여러분도 아는가? 지금 많은 노인들이 과도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합병증을 겪고 있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다네. 특히 항생제는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된다네. 작은 병은 과하게 치료하지 말고 큰 병은 제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되 좋은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네. 그는 다시 평화로운 어조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경우 몸의 불편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네. 물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의사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말일세. 예를 들어 현재 많은 노인들이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네. 사실 적당한 운동과 식단 조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네. 내 한 친구는 식습관 조절과 매일 산책을 통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했네. 이보다 더 좋은 증거가 있을까? 이 할아버지는 말을 돌리며 어조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이네. 게으름은 때로는 지혜라네. 자신을 믿고 생활 방식을 약간만 조정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제 좌우명은 여유롭게 살고 인생을 웃으며 대하며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자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이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 중년 여성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할아버지,
저는 최근에 다리와 발이 무력해지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뒤 진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리와 발이 무력해지는 문제는 흔한 일이네. 하지만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아마 운동 부족으로 근육의 힘이 약해졌거나 혹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네. 최근에 운동을 적게 했나? 아니면 너무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았는가? 물론 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의사의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적당한 운동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걸세. 예를 들어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같은 것이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실 우리 나이에 맞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 내 좌우명처럼 여유롭게 살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해야 하네. 70세가 넘으면 몇 가지는 정말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네. 첫째, 장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네.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노인은 장수를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선 안 되네. 좋은 생활의 질과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지. 많은 노인들이 매일 건강 보조제를 먹으며 더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 이 나이에 이르렀으면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70세가 되었으면 인생의 대부분의 단맛, 쓴맛, 신맛을 다 맛봤을 텐데 아직도 어떻게 더 오래 살지를 고민한다면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수 있네. 또 오래 산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지. 일부 노인들은 오래 살았지만 생활의 질이 낮아서 매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게 사는 건 즐거움도 없네. 그러니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야 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 만약 하늘이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한다면 그걸 즐기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를 쫓는 것보다 중요하네. 둘째,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새 배우자를 찾을 필요는 없네. 너무 번거로울 뿐이지. 70세가 넘으면 부부 중 한 명은 먼저 떠나게 되어 있네. 만약 내 배우자가 먼저 떠난다면 나는 굳이 새로운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 이 나이에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길 원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나이에는 그런 여유가 없지 않나? 게다가 서로의 성격을 알 수 없고 만약 맞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일 뿐이네. 설령 새 배우자를 찾았다고 해도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그들도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고 그로 인해 가족 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네. 재산 문제도 머리 아픈 일이 될 수 있고 쉽게 다툼이 일어나기 쉽지. 내 한 친구도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났네. 처음엔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맞지 않아 자주 다투었네.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자신만 더 힘들어졌지. 그래서 나는 이 나이가 되면 혼자 지내는 것도 하나의 자유라고 말하네. 혼자 있으면 때때로 외로울 수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 말이야. 게다가 요즘에는 노인을 위한 활동도 많으니 심심할 때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 생활도 다채로워질 수 있네. 셋째, 자녀가 불효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네. 기대를 조금 낮추면 되네. 어떤 자녀들은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옛날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중에 늙어서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 아이들이 항상 부모를 곁에 두고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네. 많은 자녀들이 대도시로 가서 자신의 일에 바쁘고 자신의 삶을 추구하지. 우리는 기대를 낮춰야 하네. 그들이 우리가 어릴 때 그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길 기대하지 말게나.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네. 만약 자녀들이 시간이 있어 우리를 보러 온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들이 너무 바쁘다면 우리도 화내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대하세나. 작은 일로 화내는 건 70세 넘은 우리에게 해로울 뿐이네. 생활 속의 사소한 일은 며칠 지나면 잊히기 마련일세.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지. 우리 나이가 들었으니 몸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니 감정의 큰 변화는 건강에 좋지 않을 걸세.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을 진정시키거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옛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분을 전환해 보게나. 그렇게 하면 고민은 저 멀리 날아갈 걸세. 목요일, 손자 손녀를 기르는데 자신의 노후 자금을 사용할 필요는 없네. 자신을 위해 든든하게 남겨둬야 해.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연금은 정말 소중한 돈이네. 이 돈은 우리가 나이 들어 사용할 돈이고 충분한 자금을 남겨둬야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지. 만약 우리가 모든 돈을 손자, 손녀에게 쓴다면 이후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병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돈이 없으면 곤란하네. 게다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건 원래 그들의 부모가 할 일이지. 우리가 전부 다 떠맡을 필요는 없어. 물론 작은 간식이나 장난감을 사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지. 하지만 우리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면 안 되네. 금요일,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네. 70세 이후에는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신들의 생활 공간과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네. 부모로서 우리는 손을 놓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의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네. 과도한 간섭은 자녀들에게 속박과 압박을 줄 뿐이며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지. 우리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하네. 그들에게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며 동시에 자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서로의 삶의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하고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네. 토요일, 친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평안히 지내면 되는 것이네. 젊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친척들과 자주 만나려고 했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우려 했네. 그러나 70세가 넘으면 친척과 관련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고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네. 친척들,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도울 수 없다면 억지로 무리하지 않아도 되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작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네.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더하지 말게나. 나이가 들었으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네.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지. 쓸데없는 말이나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네. 70세는 지혜와 여유가 가득한 나이대네. 이 시기에 이르면 정말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걸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따분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네.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네.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맞이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삶의 매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 하네. 이렇게 한다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 70세 이후의 인생에서 우리의 빛과 매력을 발할 수 있을 걸세. 70세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덧셈 대신 뺄셈을 배워야 하네.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미래를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네. 바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건강, 가족, 친구 등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네.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 나는 올해 66세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있네. 3년 전에 새 배우자를 찾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네. 나는 매달 7,000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네. 나에게는 올해 33세인 딸이 하나 있는데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렸네. 내 배우자가 생전에 우리 둘은 정말 좋은 관계였네. 매일 함께 나가고 들어오며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지. 모두들 나에게 현명한 아내가 있어서 부러워했고, 내 딸도 착하고 똑똑해서 나에게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네. 나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이렇게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5년 전 내 배우자가 암에 걸렸네.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나는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며 외로움에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았네. 딸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배우자를 닮은 딸의 얼굴을 볼 때면 그 앞에서 슬픈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네. 딸은 나를 안쓰러워하며 새 배우자를 찾으라고 권했네. 그녀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했지. 나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나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인의 소개로 나보다 7세 어린 윤정 씨와 사귀기 시작했네. 윤정 씨도 나처럼 은퇴한 직장인이지만 그녀의 연금은 내 연금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2,000원 조금 넘게 받는 정도였네. 윤정 씨의 아들은 3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 이 일 때문에 윤정 씨는 늘 걱정에 빠져 있었네. 나는 윤정 씨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윤정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집안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 아들에게 결혼할 집을 사줄 돈이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나는 윤정 씨에게 내 집으로 이사 오라고 했네. 그러면 그녀의 집이 비게 될 것이고 그 집을 아들의 결혼 준비에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윤정 씨는 나와 함께 살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네. 그렇게 해야 그녀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지. 나는 바로 동의하면서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네. 그녀가 나와 함께 살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지. 윤정 씨의 요구에 따라 나는 그녀에게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사주었고 10만 원의 예물을 주었네. 결혼식을 마친 후 윤정 씨는 내 집으로 이사 와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 윤정 씨는 매우 부지런했고 요리도 아주 잘했네. 그녀의 성격도 아주 명랑해서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매일이 매우 행복했지.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이런 생활에 매우 만족했네. 비록 집안 생활비는 모두 내가 부담했지만 윤정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지. 윤정 씨의 연금은 나보다 적었고 결혼하지 않은 아들도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기에 나는 그녀에게 생활비를 내라고 할 수 없었네. 오히려 나는 윤정 씨에게 종종 새 옷을 사주었고 명절 때면 내 자릿수의 용돈을 주기도 했네. 우리가 결혼한 첫 해는 서로 아무런 갈등도 없었고 생활도 순탄하고 편안했네. 그러나 2년 전 윤정 씨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생활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지. 그래서 아들은 자주 윤정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윤정 씨의 그 적은 연금은 금방 다 써버렸네. 돈이 부족해지자 윤정 씨는 나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지. 윤정 씨가 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니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네. 결혼 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자고 서로 약속했었고 윤정 씨도 그 약속을 받아들였었지.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그녀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네. 이런 그녀의 행동은 나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지.
만약 내 돈이 윤정 씨에게 쓰이는 것이라면 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이네. 하지만 나는 윤정 씨가 나에게 요구한 돈이 아들에게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기분이 나빴지. 나도 딸이 있는 사람인데 내 돈을 딸에게 쓰지 않고 왜 그녀의 아들에게 써야 한단 말인가. 내가 돈을 주지 않자 윤정 씨는 나와 냉전을 벌이기 시작했네. 그 후로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밥을 해주지 않았고 내 옷도 세탁해주지 않았네. 밤에 잘 때도 다른 방에서 자며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했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네. 내가 10만 원을 들여 윤정 씨와 결혼했는데 1년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나는 분명히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야 했지. 윤정 씨는 나를 무시하면서도 내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집안의 모든 것을 무료로 누리고 있었네. 이런 상황이 나를 불공평하게 만들었지.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나는 윤정 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네. 그녀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고 내가 그녀에게 준 10만 원의 예물을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 그러나 윤정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다시 언급하면 죽을 각오로 맞서겠다고 나를 위협했네. 그녀는 결혼한 날부터 나와 이혼할 생각은 없었고 죽어도 나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네. 내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지. 윤정 씨의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녀가 평생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네. 그녀는 겨우 안정된 거처를 얻었고 아들에게 따로 결혼할 수 있는 집도 마련했는데 어떻게 쉽게 떠나겠는가. 윤정 씨가 떠나지 않으면 나는 그녀를 내보낼 방법이 없네. 나는 나이가 많고 딸 하나뿐이니 윤정 씨와 그녀의 아들에게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지. 윤정 씨는 나에게서 돈을 얻지 못하자 매일 집에서 소란을 피웠네. 식탁을 부수고 의자를 부수는 등 그녀의 행동은 나를 겁에 질리게 했네. 매일이 고통스러웠고 나는 매우 후회했지. 노년의 배우자를 찾지 말았어야 했네.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 후회할 뿐이네. 노년의 가장 좋은 요양 방식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네.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중노년에 접어들면서 요양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네. 요양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거 생활을 택하기도 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이나 자택 요양을 선택하기도 하네. 그렇다면 이 많은 요양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일까? 노년에 스스로를 의지하는 요양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70세의 한 노인이 솔직히 말하네. 삶의 힘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법이지. 올해 70세인 임 할아버지는 인생 70세를 넘긴 지금 자신의 노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네. 몇 가지 일을 겪은 후 임 할아버지는 노년의 삶이 좋고 나쁨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최고의 요양 방식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도 공동체 생활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요양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네. 임 할아버지는 60세에 은퇴했을 때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었지. 하지만 두 자녀의 집을 오가며 몇 달 동안 지내본 후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임 할아버지가 왜 이런 감상을 하게 되었는지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걸세. 은퇴 후 임 할아버지는 자신의 요양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지. 그는 두 아들과 상의하여
앞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며 요양을 하고 싶다고 했네. 각각의 자녀 집에서 한 분기씩 살겠다고 말했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자녀들은 큰 반대 없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임할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였네. 임할아버지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여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고, 자신의 노년도 평안히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겼네. 기뻐하면서 짐을 싸고 첫째 아들 집으로 갔고, 첫째와 며느리도 처음에는 임할아버지를 환영하며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방도 마련해 주었네. 임할아버지도 자녀들이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지냈네. 하지만 그 기쁨은 한 달도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지. 첫 번째 문제는 두 세대 간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네. 임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적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반면 며느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네. 임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네. 이런 습관 때문에 며느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지. 며느리는 몇 번이나 임할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임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조심하다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네. 그 때문에 며느리는 매우 화가 났지. 게다가 임할아버지는 부드럽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는 반면 며느리는 담백한 음식을 좋아해서 식사에서도 서로 맞지 않는 점이 많았네.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면서 임할아버지와 며느리, 아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더 이상 즐거운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네. 그래서 3개월이 되자마자 임할아버지는 짐을 싸서 둘째 아들 집으로 옮겼지. 임할아버지는 첫째 집에서 더 지내다가는 며느리와 큰 싸움을 하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네. 둘째 아들 집에 가자마자 임할아버지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지. 둘째 며느리는 한 달 동안 말한 횟수가 5번도 채 되지 않았고 종종 임할아버지에게 냉랭한 표정을 지었네. 그녀는 임할아버지가 빨리 떠나길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 이런 그녀의 행동에 임할아버지는 상처를 받았네. 임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각했지. 며느리와는 혈연도 없고 애정도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저 아들만이라도 효도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임할아버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 아들은 아내의 마음만을 챙기며 아버지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했지. 심지어 아버지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달래기만 했네. 임할아버지는 점점 화가 났네.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며느리는 너무 불효한 거 아닌가? 둘째 아들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가? 부모가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다니. 생각할수록 임할아버지는 화가 났고 동시에 자신의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네. 앞으로 계속 이런 날들이 이어진다면 노년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졌지. 임할아버지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네. 그리고 마침내 임할아버지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했네. 그 유명한 말처럼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오직 스스로가 넘을 수 있다는 것. 결국 자신만이 자신의 의지처라는 것을 깨달았지. 둘째 아들 집에서 나온 후 임할아버지는 첫째 아들 집으로 다시 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네.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나의 요양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각 집에서 매달 1,000원의 요양비를 보내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는 것은 너희의 의무다.
이것은 부모가 노년에 기대하는 바이며 자식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었네. 두 아들은 임 할아버지의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네.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 임 할아버지는 그들이 동의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혼자 사는 임 할아버지의 삶은 매우 행복했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해 먹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냈네. 때로는 여행도 가고 꾸준히 운동도 하며 지냈지. 임 할아버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손에 조금의 돈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자신감을 주는 것이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가능한 한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손에 돈이 있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을 때는 자녀들이 효도할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왔으면 그걸로 충분하네. 결론적으로 노년에 자신을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라는 것이네. 가능한 한 자신의 삶을 행복감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네. 자녀들에게는 평범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이 효심을 보인다면 고맙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해. 인생은 결국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매일을 잘 살아가는 것이지. 자신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며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